유입이 되고 수도권의 유입 인구는 17%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례, 신안군 사례를 볼 때 저희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의 38,000개 리를 대상으로 햇빛 소득 마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이 신안군과 같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 햇빛 소득 마을이 2월 13일 날 출범을 해서 상반기 중에 그 관련 마을을 지정을 하고 빠르면 하반기부터 준공을 해서 소득을 지역 공동체 단위로 나눠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주로 이런 지역이 대체로 인구 소멸 지역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리 단위로 햇빛 소득 마을 추진이 인구 유입 효과에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안부 또 농림부와 함께 기후부가 주도적으로 햇빛 소득 마을을 통해서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여기 제일 중요한 거는 기후에너지부가 네. 송전망을 신속하게 깔아주는 게 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배전단 단위로 붙는 건데요. 기존에는 대규모 화력발전, 대규모 원전 이런 쪽에서 일방적으로 송전하고 배전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지금은 배전단 단위에서 주로 태양광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송전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되고요. 그런 것은 이제 그 배전단 단위 ESS를 중간중간에 붙이면 기존의 대규모 송전망을 깔지 않더라도 햇빛 소득 마을을 붙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전환하면 실제로 성과를 많이 내야 된다고 말이죠. 이게 지금 어쨌든 전남 쪽은 추가의 발전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ESS를 붙여서 하면 뭐 전남북 제주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ESS의 소위 저장 효율? 네. 저장 효율이 얼마 정도 된다 그랬어요? 요즘은 이제 대체로 4시간 기준의 ESS를 붙이는데요. 최근에 값이 이 전년 대비 한 40% 정도 떨어져서 1기가 기준으로 굉장히 값이 떨어져서요. 지금은 태양광하고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설비 가격이 예, 설비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1메가 기준으로 과거에는 한 5억 원 정도 갔는데 지금은 좀 단체 구매를 하면 1메가 기준으로 3억 원 수준까지도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는 그런 기반 시설을 잘 갖춰줘야 이거 햇빛연금 발전 사업도 원활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참 그리고 신안의 사례는 어쨌든 매우 모범적인데 어쨌든 해당 지역의 발전 사업을 주민들 스스로 하거나 아니면 외부 사업자가 할 경우 30%는 네. 지역 주민에게 할당한다. 이거를 그 행안부에서는 다른 지역 자치단체들에도 네. 좀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정부 차원에서 사실 입법으로 이거를 최소 기준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대통령 지시 주셔가지고 이 전기사업법에 일종의 이제 차등할 수 없는 규정을 뒀는데 그 부분을 해결하면서 특히 햇빛이나 바람 소득은 지자체 단위로 그러니까 그게 제일 바람직한데 네. 이 지자체장들도 능력이나 의지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문제는 지방행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이면 당연히 주민들한테 어떻게 이익을 더 많이 줄까 해서 이렇게 싸워서 막 확보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이권 사업이 돼가지고 네. 뒤에서 불법거리 하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 법무부에서도 이거 잘 봐야 돼요. 지방의 부패, 지방 부패 사례들을 잘 찾아내가지고 엄정하게 단죄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게 이권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지만 확실치는 않아서 정부 차원의 일정한 뭐 지침이든 아니면 강제 규정이든 강제 규정을 만들기 어려우면 뭐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예, 그 관련해서는 저희 행안부에서 마을 공동체법이 지금 상임위 계류 중입니다. 아, 그래요? 이걸 통해서 이 사업이 마을 공동체에 활용되도록 하도록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 법으로 만드는 게 어쨌든 논쟁도 있을 거고 시간도 걸릴 텐데 그 전에라도
뭐 행안부 지침으로 네네. 해서 권장할 수도 있잖아요. 네, 사회연대 경제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네. 방법을 강구하고요. 그것도 속도를 좀 그래서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기후에너지부는 올해 안에 500개 정도의 에너지 올해 안에 500개 햇빛 그거 소득마을. 500개 가지고 누구 코에 붙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요. 이게 앞으로 5년간 하겠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500개가 그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1메가와트 기준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그보다 작은 것이 있을 수 있어서 뭐 한 700개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아까 저기 농식품부 저기 신한은 예. 연말에 이거 신한은 이거 햇빛연금 말고 농어촌 기본소득도 추가로 하는 거잖아요. 그 이후로 인구가 더 많이 늘었어요. 더 많이 늘었겠죠. 작년 연말에 지금 한 저희가 조사한 확 거에 늘었으니까 얼마 의하면 늘었어요? 그 2,957명이 늘었습니다. 3개월 사이. 3개월 사이에? 최근 기본소득 연말에? 발표 난 다음에 예. 2,900명이면 몇 프로 늘어난 거예요? 2,957% 7.6% 늘어난 겁니다. 신안군 원래 인구가 38,93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사실은 마이너스 0.1% 감소되고 있었습니다. 직전 3개월 보면 전체로 보면. 근데 기본소득 선정되고 나서 2,957명이 늘었습니다. 7.6%. 그러니까 신한은 지금 현재 상태로도 이제 햇빛연금을 평균 50몇만을 받는데 기초형 기준금 아니지 그 농촌 농어촌 기본소득을 예, 연 180만 원을 180만 받으면은 1인당 230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제 그건 계속 늘어날 거고. 근데 아마 햇빛소득 마을로 그러니까 햇빛소득 받는 읍면이 전체가 다가 아니고 제한적인 제한적인데 평균적으로 50만 원, 평균은, 전체 비율 예, 50몇만 그렇습니다. 원이라니까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죠 사실. 그럼요. 대통령이 아까 걱정하셨던 것 관련해서요. 이 결국은 햇볕소득 마을은 한전이 송전망에 붙여주는 게 네, 핵심이죠. 있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면 먼저 신청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줬는데 앞으로는 이거는 대규모 송전은 그게 가능한데요. 원전이나 화력이니까요. 이 햇빛소득은 우선 신청한다고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법이 없어서 일단 신청을 받고 신청받은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해서 그 접속을 해주는 걸로 네. 한전의 접속 이 지침을 바꿀 예정으로 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 공동체성이나 네. 이런 여러 가지 뭐랄까 특혜 소지가 있는 것들은 좀 걸러낼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바꿀 예정이라는 말씀은 다음에는 바꿨다 이렇게 바꿨다고 보고하겠습니다. 보고하기 좀 빠르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그 순위를 정할 때도 당연히 주민 공동체 우선, 네. 또 주민 우선, 그다음에 사업자. 네. 대규모라면 그건 별도의 정책 판단의 문제고, 아주 소규모 발전의 경우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똑같은 조건이다, 민간 사업자다라고 할 경우에도 마을 주민 지분이 있는 건 우선. 네. 뭐 이렇게 어쨌든 기본적인 방향을 잘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지침을 바꿔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행안부에서 추가 보고 드리겠습니다.